원래는 이 플레이리스트는 박사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엄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. 심지어 어제는 목자 읽었던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녹음기가 안 켜져가지고 녹음이 안 됐어요. 아, 밖에서 바람 소리가 너무 나서 이 아이폰 녹음된 소리로는 안 들리더라고요. 근데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. 일단 이모가 마당에 이제 그 촬영용 텐트를 치고 싶어 해가지고요. 그늘 피할 데가 없다고 해서. 그래서 그걸 사려고 맨 처음에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요. 그게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는 39만 원 정도 되는데 구매 대행은 43만 원이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날 배송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걸 사가지고 보내주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냥 코스트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구매 요청만 하는 거더라고요. 아, 근데 코스트코에서 전화가 왔는데 2주인가 걸린대요. 1주, 2주. 그래서 그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된다고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43만 원을 받아가지고 코스트코에 갔습니다. 아, 근데 그냥 43만 원 받았으면 그걸 다 쓴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또 아끼고 싶잖아요. 또 그리고 무슨 코스트코 회원가입 하는데 무슨 2% 할인해 준다고 4만 원 더 내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일단 그래서 그냥 기본 회원권만 하고 이제 엄청 큰 카트를 끌고 사러 간대요. 이 큰 카트는 심지어 앞바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렵게 그 텐트 앞까지 가는데 물건이 없어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진만 찍어갖고 계산대 옆에 있는 빨간 자켓 입은 사람한테, 조끼 입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물건을 가져다 준대요. 그래서 또 그 카트를 가지고 또 거기까지 갔어요. 그런데 물건 실어주는 거래요. 그러면서 차가 뭐냐고 해갖고, 뭐 중형차다라고 하니까, 승용차다라고 하니까, 안 된대요. 안 실어진대요. 그래서, 아니, 제가 그 전에 스파크에 그 2m가 넘는 침대 프레임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어머니 차에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. 그 스파크에는 안 실릴 것 같아가지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상자가 한 198cm 정도 길이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높이가 한 50cm, 폭이 한 30? 뭐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. 이제 스파크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말리우에는 그냥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그거 다 싣고 가야지 했는데 안 실어준대요. 그래서 아니 내가 재봤다고 실어준다고 하니까 무전을 치기를 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재봤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다시 주차장을 나가가지고 그 물건 실어주는 데로 갔는데 이제 약간 짜증이 나 있는 거죠.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가 실어봤다고 했으니까 네가 한번 실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회원님 그러면서 그래서 한번 넣어보라고.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요. 그냥 그 앞좌석을 조절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거는 싣고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코스트코로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 찾으러 가고요. 원래 가서 뭐 가방도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. 일단 이거는 끝냈습니다. 그리고 가기 전에 수영장을 갔어요. 오랜만에 용인에 있는 딥스테이션에 갔는데 괜찮았습니다. 오랜만에 약간 좋더라고요. 그 깊이 잠수를 하면 마음이 좀 그간에 있었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. 이 깊게 오래 잠수를 하려면 어쨌든 생각을 멈춰야 되거든요. 생각을 하면 뇌가 에너지를 써가지고 산소를 다 잡아먹습니다. 그래서 강제로 명상이 돼요. 근데 이제 같이 그 하셨던 그 예전에 강습하셨던 분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세션을 열어서 갔는데 그 이번에는 같이 하셨던 분이 약간 과묵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말이 좀 안 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가만히 계시면 이게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부터 들어가라는 건지 이런 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재밌게 오랜만에 그 프리다이빙을 하고 이제 코스트코로 가는데 뭐에 씌었는지 그 차선에 차단봉이 있잖아요.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긴 차단봉 말고 짧은 차단봉이 차선을 잘못 들어가서 다시 나왔는데 이제 그 차단봉이 있는 거를 까먹고 몇 개를 박았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차단봉이 보통은 그 요철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요철 안쪽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요철을 밟았구나 했는데 주차장에서 보니까 차가 옆에가 싹 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머리 아프고 나중에 그 코스트코 그 차량용 대형 천막 그거 때문에 심란해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지워보니까 다행히도 지워집니다. 약간의 기스는 남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어제 못했던 그 장자가 아니군요. 묵자입니다. 묵자 이야기를 다시 녹음을 해놓으면
일단 그 스터디를 하나 하는데요. 이번에는 우리 앞으로 절대 읽지 않을 그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갖고 묵자를 선택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도가 전공하는 사람과 유학을 전공하는 사람, 그 도가는 이제 뭐 장자, 노자 이런 거죠. 그 유학은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논어, 뭐 맹자 이런 거. 하여튼 그 유학이랑 도가 전공자가 있는데 묵자는 좀 친해지기 어려운 텍스트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누가 묵자 얘기를 해서 묵자를 읽기로 했습니다. 뭐 장자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장자나 그 도가 하는 친구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공자와 묵자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. 이제 묵자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뭐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되게 뭐 공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세세한 얘기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유학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.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. 이제 그게 더 실천적인 방법이긴 하죠.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. 허황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그렇고 일단 이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게 이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약간 맞겠죠. 그래서 연구가 좀 많아요. 근데 좀 잘 골라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어떤 그 정권에 아첨하기 위한 혹은 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 원서를 오랜만에 이제 읽었습니다. 그 한문을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잘 읽지는 못하고요. 뜨문뜨문 읽는 수준입니다.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 원문을 읽으니까 예전에 제가 원문을 처음 봤을 때 그 당혹스러움들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냥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읽다 보면 물리가 트인다라고 했습니다. 선생님들이. 많이 읽으면 읽혀지게 돼 라는 식이었어요. 지금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뭐 영어 공부나 일어 공부 이런 거는 문법책을 보고 뭐 그런 어떤 세세한 방법들이 있잖아요. 뭐를 하나하나 외우고 뭐 이런 것들. 근데 한문은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읽다 보면 돼요.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일단 세로쓰기예요. 세로쓰기이고 책 넘기는 방식도 다르잖아요. 그래서 더 난해했고요. 일단 세로쓰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논어 같은 뭐 논어나 맹자나 이런 것들 뭐 옛날 책들을 읽으면 그 책을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주석이 된 걸 읽어요. 그러면 이 주석이 된 거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. 뭐 그래서 이게 현대로 오는 주석서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맞춤법 체계나 띄어쓰기 같은 것을 하는데요. 이제 좀 더 과거로 가면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. 뭐 예를 들면 왕의 이름을 피하고요. 그거 피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대 왕의 이름이 이제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으면 이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이 언제 출판됐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 세로쓰기니까 위에를 비우면 이게 그 들여쓰기가 된 거잖아요. 뭐 이런 들여쓰기로 뭐 그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. 또 이제 같은 한 칸이어도 큰 글자로 하나씩 쓰는 경우가 있고 이 한 칸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이 다 낯설었어요. 근데 그때는 너무 투덜투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왜 이런 걸 알려주지 않냐 혼자 꽁시렁꽁시렁 하면서. 그리고 논어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그 유학의 4대 책 있잖아요. 논어맹자 뭐 중용 뭐 그런 것들. 얘들은 그 주희라는 사람이 주석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요. 이 주석만 봐도 그냥 주석을 보면 주석대로 따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. 그 본문에 있는 어떤 단어를 다른 유사한 단어로 설명까지 해줘요. 그래서 주석서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대체해서 넣다 보면요. 그냥 해석이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문법상이나 혹은 뭐 동음 이어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 중국은 성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성조다, 어떤 성조다 이런 걸 표시해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어나가서 번역을 해요. 그래서 그 주석 안에서는 절대 다른 번역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. 이번에는 주석서를 보지 않고 그냥 그 묵자 원전이랑 그리고 한국어 번역이랑 이제 영어 번역을 봤는데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 옛날 책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묘미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걸 주장하고 싶으면 특히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
그 과거의 어떤 권위에 기대기 때문에 해석을 좀 자기 맘대로 라고 하면 좀 억울하겠지만, 뭐 주의도, 심지어 주의는 어떤 구조를 이제 추가하기도 하니까요. 경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에. 하여튼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끌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저에게 한문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약간 이 경전을 떠받드시는 분들이어가지고, 뭐 좀 잘못하면 엄청 혼나고요.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, 이번에는 좀 스스로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자유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번역본마다 다른 것도 이제 다른 의미로 번역하는 것도 보면 재밌고요.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옛날 책들을 볼 때 뭐 이제 국어 번역도 좋지만요, 우리나라 말 번역도 좋지만 영어 번역을 보는 걸 더 저는 추천합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미 한자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옛날 말에 있는 어떤 한자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써요. 근데 그거를 그런 개념어들을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게 번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뭐 근데 이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한자를 그냥 읽지 그 한자의 의미를 번역해 주진 않잖아요.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,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번역을 해줍니다. 그래서 되려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영어 번역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논어에 인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인, 사랑 뭐 이런 식으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요. 영어 번역을 보면 되게 다양하게 그것을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 한자만 보면 그 한자의 그냥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다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제가 그건 공부를 못해서 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묵자의 천지 편을 읽었는데요. 이제 하늘의 의지, 뭐 하늘의 뜻 이런 뜻이죠. 여기서 이제 묵자는 하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관리들이 백성들을 이제 감독하잖아요. 그리고 이 관리들을 왕이 감독을 하고, 그러면 왕이 감독하는 누군가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. 근데 하나 좀 독특한 건 하늘의 말이라고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. 하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자와는 좀 다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하늘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뭐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제 묵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뭐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어떤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천지편은 그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. 그 백성이 있고 관리가 있고 왕이 있는데, 이제 이 각각이 서로 아래에 있는 단계에 있는 관리 같은 경우는 백성을 관리를 하고, 그 왕 같은 경우는 관리들을 감독을 하는데, 그러면 왕을 감독하는 누군가도 있다,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걸 계속 이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제 하늘에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 저는 그냥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말을 해버리면 신비한 것들이 사라지잖아요. 그래서 그냥 사실 이 천지편도 어디 읽을까 하다가 그냥 요걸 고른 거거든요. 뭐 다른 거 뭐 논어 그 공자를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사실이 안 맞는 걸 막 끼워 넣어서 우기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잘 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부분도 그냥 읽긴 하는데, 제가 묵자를 전공하지 않아서이겠지만 막 되게 크게 저에게 의미가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천지편이라도 읽어야지 해서 읽은 거고요.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. 재미가 없진 않았어요. 한번 읽어볼만 했습니다.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트코 가가지고 그 차량용 대형 천막을 샀다. 근데 아주 사는 과정이 짜증났다. 그리고 그 전에 수영장에 갔는데 그거는 아주 좋았다.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코스트코 가는 길에 차를 긁어먹었다.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지워보니까 지워졌다. 그리고 어제는 그 묵자를 읽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다. 뭐 이 정도로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